그럼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또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다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랑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또래 중에서 가장 부자를 만나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은 자수성가 부자를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자수성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행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주식한다 해서 주식을 따라하지 않고요.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 70% 이상은 창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면 이제 창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김 대표 무슨 주식 좋노? 요새 주식하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경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본인이 판단이 들고 내가 아는 것만 딱 왔을 때, 그러니까 3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수가 반토막 나면 투자를 해야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부터 소액식 투자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한 사이클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 동공부는 처음이라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읽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확하게 3월 19일 날 반토막이 처음 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저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되네? 가고 다 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이때쯤 투자하면 내가 망하진 않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됐을 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또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주식으로 잘 안 넘어오세요. 생각보다. 맞아. 그냥 부동산 내가 하고 임대업 하다가 나중에 내 그 건물에 뭐 창업 하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 아는 거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부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내가 뭐 하지라는 고민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 대부분 다. 나 진짜로 대부분 다. 예. 아.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여태까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가 목표라 부르죠. 예. 어떻게 보면 목표라 부르는데 항상 늘 다음에 내가 뭐 하지가 있었어요. 나는 뭘 하지, 뭘 준비하지, 어떻게 하지 예. 그런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스스로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코로나 터졌네, 야 씨, 오프라인으로 장사 안 되겠는데 바로 배민 파고 온라인 안 하셨던 분들이 바로 포장업체 해가지고 패키지 예쁘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프라인 예전 매출보다 지금 매출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내가 위험이 직시했을 때 여기서 유행에 따라서 코로나니까 오프라인 장사 안 될 거야 하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수성가했던 부자들은 쉽게 잘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를 스스로 세우는 방법을 습관화한다면 어떤 투자처에도 관계없이 본인의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 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꼭 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든 맞아요. 나의 어떤 다른 문제든 네. 간에 결국 그거를 고민하고 해결해보는 맞아요. 습관. 맞아요.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아, 맞아요. 결국 경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책의 마지막에 네.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라는 파트에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7년을 잃었던 투자자예요. 돈을 벌지 못했던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패한 투자자냐, 그 당시에 성공한 투자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늘 성공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저를 위해 썼기 때문이에요. 돈을 잃어나가면서 내가 왜 잃었지를 분석하고 다음엔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투자를 접은 거예요. 내 성향이랑 안 맞구나. 나는 이거 못 버티구나. 나는 이거 마이너스 50% 되는 거 못 버티구나. 그러니까 내 성향을 먼저 분석하기 시작하고 나를 먼저 알기 시작하니까 내 환경도 중요해요. 내가 소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보자. 결국 나로 인해서 분석을 먼저 시작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전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냥 돈만 벌었다면 저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부자라면 저기 가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나를 먼저 세우고 나 지방 살아. 경매 안 돼. 나 어려. 그래서 시간은 많아. 나 단기 매매 공부해 볼 만해.
나 손실 많이 나는 못 참겠어. 그럼 나는 손실이 깊어지는 투자는 못 하겠어. 음. 이렇게 나를 먼저 분석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찾기 시작했어요. 단기 매매해서 진짜 부자 된 사람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기를 한 3년 당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내가 나로 인한 것들을 주워 모으다 보니까 돈을 잃어도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 돼. 이 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 이런 생각.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해? 내가 대표님 이거 해서 제가 도대체 뭐해요? 이거 해도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들고 힘든데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습관을 한 번이라도 거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저는 자수성가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소름 돋는 게 진짜 평행이론이다. 이거 우리 짜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주식을 네. 투자해서 2007년에 투자해서 7년을 물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4년, 15년에 이제 수익을 크게 네. 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게 된 거예요. 사람이 멘탈이 네. 50% 거의 가까이 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다행히 가치 투자를 지켜냈지만 네, 그 맞아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다른 현금 파이프라인이 네, 맞아요. 맞아요. 계속 공부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맞아요. 이제 7년 한 다음에 네.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좀 쉬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더 적극적으로 더 네. 하다가 나중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돈 버는 공식이 되게 좀 뭔가 비슷한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네. 때 주식도 요럴 때 사서 이때 파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네. 파는 관점인데 부동산이랑 주식이 이게 언밸런스한 때가 오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스위치 타자처럼 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저는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이클이라 봐요. 사이클을 이해했던 사람들 혹은 운으로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도 네. 나중에 그 수익이 경험이 돼서 다음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이클의 상승장은 여러분들이 또 한 10년이 지나야지만이 혹은 5년이 지나야지만이 맛볼 수 있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를 진짜 부자노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본인의 다이어리나 부자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위기 때 주식을 사니까 이렇게 오르더라. 그리고 이렇게 오를 때 어떤 순으로 사는 게 좋더라.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식화시켜서 본인이 다음 사이클에도 활용하고 그게 대로 물려져서 내 자녀들한테 내 자식들이 그 자식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좀 나만의 시나리오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다음 10년 후에는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다음에 하락이 왔을 때는 많이 살아남으셔서 주식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다라는 편견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네. 보다 좀 긴 안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뭐 고사성어들 보면은 와신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세대에 못 이기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기겠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에 대한 네. 이야기를 쓰셨는데 네. 그 인구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게 투자에 어떻게 활용될 건지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구 구조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데 되게 큰 영향을 본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많은 학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저는 투자자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인구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인구 구조가 한 번은 필요하다 봐요.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예.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 구조가 나와야 경쟁사회가 만들어져요. 경쟁사회가 만들어지면 교육열이 높아지고 교육열이 높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산업군들이 좀 더 선진화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베이비 부머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수차례 전쟁을 하면서 베이비 부머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베이비 부머라는 게 한 시대에 특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물론 미국이 이 이외에 수없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경제 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인구 구조도 결정적으로 되게 크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나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태어나서 그 세대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쇠퇴하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땅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집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 우리가 일본을 보듯이. 예. 그래서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 love New York,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정책을 계속 써가면서 부족해지는 젊은 층의 세대들을 계속 모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 그걸 한번 이슈를 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해결하려면 이민자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동방의 미국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정책을 실행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쇠퇴했을 때 경제적으로 일단은 한 번의 위험은 온다라고 봐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TV에 보시는 대부분의 예능들 있죠. 예.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네. 나 혼자 산다도 일본에 10년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중 그런 류였어요. 그래서 독립세대가 일본에서도 많이 늘었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가까이 한다는 게 친일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본을 가까이 해서 나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래서 일본을 되게 잘 알아요. 특히 사업적으로. 그리고 뭐 방송 쪽으로나 아니면 또 뭐 패션의 아이템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부분으로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다 비슷하구나. 네, 저도 편의점을 봤어요. 네. 일본이 워낙 앞서 나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혼자 놀이라든가 네. 혼자 사는 거가 되고 그러면 이런 문화들 뭐 네네. 아프리카 TV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좀 투자가 들어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경제 구조가 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제 전쟁이 없잖아요. 예. 전쟁이 없어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마지막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있어요. 그게 베트남이죠. 네, 마지막으로 월남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인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부모 세대들이랑 10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딱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지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직원들을 베트남 분 쓰고 계세요. 힘든 직업, 뭐 고깃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외화벌이를 했던 것처럼 지금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자금을 투여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베트남이라는 시장을 좀 활용해서 개인 투자든 그게 아니면 뭐 가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부자들 중에 베트남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희도 보고 와서 유튜브에 찍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실행으로 좀 이어진다. 그 요새 근데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맞아요. 핑크 등기 받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이유가 꼭 인구 구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 최악의 리스크를 시나리오에 반드시 둬서 내가 만약에 안 올라왔을 때는 내 투자물이 안 올라왔을 때라는 가정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코스피 3,000이 넘어가면서 초보자들 질문이 진짜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딱 3,000 넘었다가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좀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좀 조언해 주실 말 있으신가요? 그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코스피가 4,000 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가 2,000으로 내려온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4,000을 가든 5,000을 가든 다시 2,000으로 내려오든 1,000을 가든 제가 그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도 아닌데 4,000 간다, 5,000 간다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고 뭐 코로나 위기가 올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결국 위기가 와서 1,400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측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4,000을 갑니까? 뭐 우리나라 5,000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제 다시 실물 경제가 악화돼서 다시 1,500까지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 봐요. 어떤 경우에도 지수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 이걸 예측해서 내가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4,000을 가든 지금 1,500을 가든 그 양방향에 대한 포지션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 4,000 가봐야 어차피 돈 더 많이 못 버실 거예요.
그리고 1,500 내려오면 어차피 손절 못 하실 거고. 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500이 내려왔을 때 손절은 언제 할 건지, 4,000이 갔을 때는 내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종목, 새로운 더 많이 갈 종목, 뭐 폭락거나 염두도 안 해놓은 채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인 거죠. 되게 지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으셨는데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넣으신 네. 것 같은데 저는 투자를 네.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거의 전쟁이랑 비슷하게 봐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군대를 진군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습격이 올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다 플랜 A, B를 맞아요. 짜놓고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들은 개인들이 너무 이제 깊숙이 상대방을 쫓아 들어가서 전리품 획득하는데 너무 지금 취해 있는데 뒤로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후방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지 네, 않느냐. 맞아요. 좀 안전한 것도 구축해야 되는 네, 거고. 맞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정말 잘 비유하신 게, 예. 진짜 평행 이론이 좀 맞다. 저도 전쟁에 대비해 손이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돈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돈 1, 200 더 벌고 1, 2천 더 벌자고 투자를 하라고는 저는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서 연봉을 올리고 그 시간에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결국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식으로 한 20억 정도 벌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20억까지 버는 과정을 전쟁이라고 하면 예.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많은 예. 전투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한 번의 전투에서 목숨을 거는 장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금 적금 다 깨가지고 전부 다 뭐 신용 몰빵해가지고 뭐 영끌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저는 1년에도 수십 명을 보고 그 지난 기간 동안 수백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가 없다면 절대 작은 전투에서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1, 200, 1, 2천. 근데 이게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고 내가 돈을 어떻게, 내 병사들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예. 부자 되시는 분들 다 대부분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더라고요. 전투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결정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는 이제 전투로 치면 회전.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을 때 거기서 승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왔을 때도 아까 같이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시나리오를 갔을 때 그 회전을 펼쳐도 이길 확률이 좋아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아무 때나 안 하고 정말 내가 싸워야 될 자리에서만 싸우거든요. 그럼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좀 상담받는 느낌이 좀 카메라 좀 꺼봐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책 중에 제일 반가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OCI 이야기가 나와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남자의 주식. 맞아요. 근데 이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배를 탈 때 OCI를 투자했었어요. 30만 원에 이제 좀 많이 매수를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60만 원 가겠지라고 했는데 배를 한번 타고 들어왔더니 6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66인 같은 그쪽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올랐지 해서 3개월 만인가 그 반년 만에 가버리니까 맞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하셨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갔더니 박살이 났다. 맞아요. 잘 피해 가셨다. 진짜 운이 좋았다. 만약 그때 배에서 안 내렸으면 아예 못 팔았겠구나. 네, 맞아요. 팔 싶더라고요. 시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또 사람이 또 한 번 또 번 거 또 손 간다고. 맞아요. 이게 한 30인가쯤 갔을 때 이제 반쯤 됐다. 네. 눌렀죠. 네. 근데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크게 한번 승리하고 작은 작게 패배 손실. 한번 하고 해서 이제 1승 1패.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OCI가 10% 넘게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태양광. 그래서 OCI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OCI 이야기를 제가 많은 강연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이 OCI로 진짜 많이 망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망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는 항상 OCI를 투자하는 돈을 벌었는데 저는 올라갔을 때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OCI는 60만 원 이후에 돈을 다 번 거예요. 그 과정에서요? 네. 와, 그래서 진짜 고수다 그러면. 어쨌든 예. 저는 하락의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목매매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인데 OC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OCI가 당시에 66만 원이 갔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12조였어요. 맞아요. 12조면 지금 기아차 그 당시에 기아차가 8조였나 그랬기 때문에
OCI가 기아차보다 큰 회사였어요. 엄청 우량한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서 OCI가 4차 산업으로 네. 혹은 OCI가 미래 산업으로 네. 100만 원 간다. 아, 100만 원으로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OCI 네. 100만 원 간다라는 제가 그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때 증권사가 써놨던 리포트들 전부 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특정 증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진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가 100만 원. 맞아. 100만 원이었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100만 원 간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온 그 다음 날이 고점이고 그때부터 하락했어요.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회복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나온 말이 뭐 유럽이 뭐 물량이 취소됐다. 네. 뭐 중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뭐 태양광 산업 다 수주가 다 캔슬됐다.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캔슬됐다는 뉴스는 하락하고 나서 나와요. 하락하기 전에 나와요. 우리가 팔 건데 네. 하락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떠들어요. 예전에 한전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그래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샤에 대한 그 성장성을 엄청 높게 평가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주식이 3만 원까지 갔으니까 결국에는 30만 원에 들어가도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이 매겨놓은 가치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투자할 때는 모든 위험 통제는 제 손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정보를 얻으면 저도 손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괜찮다. 이거 실적 나쁘지 않다. 요번에도 기대할 만하다.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면 그런 말들 들으면서 물리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다 제외하고 제가 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OCI를 계속 투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되게 안 좋은 추억의 그쵸? 주식이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추억의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추천해줘봐야 저는 내릴 때 사는 투자자고 또 뭐 오를 때도 사지만 내릴 때 더 많은 수익을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투자 시나리오가 없이는 종목 추천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자꾸 저한테 어떤 주식이 괜찮지 않나요? 지금 현대차는 어떤가요? 하면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묻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OC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OCI는 저는 계속 좋았던 주식이거든요. 10만 원 깨질 때도 계속 사모아서 10만 원까지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주식이고 또 10만 원 깨질 때도 요번에 5만 원 깨질 때도 5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사모아야 됩니다. 이거 10만 원까지 가는 주식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OCI 너무 좋은 주식인데 누군가는 저 30만 원대부터 OCI가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한테는 최악의 주식이 된 거죠. 그쵸.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투자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있으신지. 왜냐면은 보통 사람이 멘탈이 벌써 흔들려서 네. 나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럴 때마다도 그걸 본인의 철학을 지켜나가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된다는 네, 건데 맞아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투자자한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치 투자자분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고통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한테 확신이 없고 저는 좀 평소에도 의심이 많고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회사가 이거 숨겨준 악재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아 내가 실적 발표 저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트레스를. 그래서 저는 아 그냥 그런 거 안 봐. 그냥 난 내가 지켜놓은 성 이탈하면 손절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옳냐 단기 투자가 옳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본인이 투자했던 여태까지 결과물을 보고 이거 왜 손절하셨어요 하면 아 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저 한 50% 100%까지 수익을 본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아 저는 대표님 손실이 나면 잘 못 팔아서 분할로 이렇게 시나리오 매수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같이 투자하세요.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단기 매매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안 해보셨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단기 매매로 수백억을 버신 분도 제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고 만나보고 계좌도 깔 수 있는 분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자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단지 그분들은 과거에 지금과 같은 혜택을 못 누리셨기 때문에 못 해보신 거예요. 옛날에는 차트를 보려면 모눈종에 그려야 됐어요. 진짜로. MTS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한다는 상상을 못 했어요. 네. 거의. 그리고 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서버 자동 주식 주문이 활성화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변했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도 충분히 직장인들도 혹은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되게 늦게 깨달았던 게,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만이 답이다라 생각을 한참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스캘퍼 분을 만났어요. 전설적인 우리나라 레전드 중에 한 네, 분인데 네. 계좌를 봤어요. 네. 와, 네.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네. 꼭 이 방법이 이게 정답은 아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걸어온 길을 제시해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되게 그 철업 썼을 때 한 달에 주식에서 400, 500 매월 벌 때 그때 이제 저는 세상에서 제가 하는 매매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봉 매매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음봉 매매만 했어요. 낙폭 과대주만 매매하고 뭐 음봉으로만 매매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컬럼을 쓰고 막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네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컬럼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양봉 매매도 꽤나 많은 돈을 법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봉 매매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까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 깝시다. 그럼 양봉 매매 그렇게 잘하면 계좌 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계좌를 봤는데 당시에 수천만 원을 버셨던 분이에요. 와. 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때. 와. 그때 그래서 내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시야가 더 많이 넓어졌어요. 아, 예, 맞아요. 그전에는 요만큼만 보다가 이제 조금씩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편협되게 살아왔구나. 투자자로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깨지면서 그런 편견들이 깨지면서 더 훌륭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저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돼.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게 저희 구독자들 네.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인 것 같은 느낌 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소통하면서 오히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맞아요. 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진짜로.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 오히려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안 했으면 언제 이렇게 1대1로 대화해보고 물어볼 수 아니에요, 있겠어요. 나 너무 영광이에요. 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책에서 네. 조금 이것만은 꼭 읽어봐야 된다. 이게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전부 다 하이라이트인데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장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수익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제 책에는 다른 분들의 노하우나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몰라서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닌데 담는 게 웃겨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책을 읽고 다른 데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든 창업을 하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돌아갔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투자자가 당연히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제 책을 보신 분, 혹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건데 근데 그 방향에서 제가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돌았던 이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로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제 책을 통해서 한 요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작 16,000원짜리 책 한 권으로. 이 시간은 근데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정도 시간은 남이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법이나 해법이 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사이클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사이클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그걸 내가 실생활로 당장 내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까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어나가서 누군가는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한 생각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시작점까지만 써놓은 거라서 유튜브에 그 공부법을 올렸어요.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조회수가 엄청 터지더라고요. 오.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이 유튜브 먼저 보고 책을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신비로운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만든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대전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책값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 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맞아요. 한 사람의 인생의 철학과 경험의 노하우를 네. 가져갈 수 있는 계기다. 그래서 네. 저는 책 진짜 많이 잘 사 모으거든요. 네. 다 못 읽어서 그렇지. 저 비슷하시네요. 네. 네. 놓치기 싫은 거예요. 네, 저 사람의 아이 네. 노하우다 이러면서. 네. 예, 아무튼 책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 좀 돈 버신 분들에게도 마무리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들이랑 사실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투자 1년에서 부자 될 건 아니에요. 그런 투자물은 없어요. 1년 내가 바짝 해서 부자 된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이 1년 동안 돈을 벌었던 과정 전에 잃었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돈을 번 시기부터 지금까지 부자 된 것만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10명 중 7명은 돈 버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근데 그 돈을 계속 벌기 위한 노력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돈을 번 것도 어쨌든 시작하셨다라는 용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은 무서워서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한 발짝이라도 먼저 나가겠다라는 그 용기 때문에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룬 거를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샀던 종목이 왜 많이 올랐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샀던 종목이 다시 하락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음에 상승할 종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나만의 시나리오를 한 번쯤은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 노트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 쌓이다 보면 5년 후에는 본인의 색깔을 가진 본인만의 투자법을 만들 수 있는 돈의 시나리오를 가진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소중한 말 해주셨고, 혹시 책 하나 또 나오나요, 나중에? 주식책을 쓰자라는 컨택이 한 10군데서 왔는데 네, 근데 사실 다음 책을 쓸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다음 파이프라인을 창업으로 잡아서 진짜요? 네, 창업으로 제가 또 큰 돈을 벌게 되면 그때 얻은 인사이트를 책으로 한번 담을 생각이에요. 와, 그러면 이제 저도 창업을 하니까. 네, 같이 와, 누가 더 많이 벌었나? 같은 업종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와, 예, 그럼 마지막으로 창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만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제교육센터가 최종적인 꿈인데요. 제 꿈은 대학교 4학년 과정에 4학년 2학기 졸업반 과정에 교양 수업으로 실물경제라는 수업을 꼭 넣고 싶어요. 저는 어떤 대학교든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대학교든지 저한테 수업을 주시면 돈 안 받고 가서 강의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초년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돈은 좀 알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립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좀 유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 학교에서 승인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석사도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밟아 나가는 단계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그거 하기 전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아이템도 생각해놓고 준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 제가 되게 크게 본 이상은 이건데요. 그러면 이 강의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단문 주식으로만 제가 부를 잃었으면 주식 말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으로도 한 2, 30억 벌고 부동산으로도 제가 사실 책 한 권 쓸 정도의 돈은 벌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특별한 기술로 번 게 아니라 사이클만 활용해서 번 거라서 제 잘났다라는 말 하기가 어려워서 안 쓴 거예요. 근데 경매 시장이 또 나중에 붐이 오면 그때 부동산으로도 또 2, 3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 포트폴리오마다 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대학교 강단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도전을 해보고 네. 모험을 하는 멋진 여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 자리에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책이 나올 때 아니면 네. 또 창업이 또 한창 시작되고 있을 때 네. 그때 한번 좀 보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어떤 언제든지. 창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아예 출장을 가서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요. 네. 너무 궁금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네. 이번 시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